현재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림이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 제가 대세론적 관점에서 차트를 만약 바라본다면, 일전에 제가 그랜윌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반전을 하는 모양을 보이면 매수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반전을 한 이후에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그 이격이 커지면 일단은 이격을 좁히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해라라는 얘기를 그랜윌의 법칙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자체를 만약에 그랜윌의 법칙으로 놓고 본다면 중기적으로는 현 가격대 대비 추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현 가격대 대비 저가 매수의 기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현재 이번에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일단은 진성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설령 어떠한 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 반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적 분석을 이어나가면서 평균선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한 차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이동평균선을 진성 골든크로스와 가성 골든크로스로 구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 차례의 돌파 이후에 실패, 두 차례의 돌파 이후에 실패, 다시 세 차례의 돌파에 성공한다면 여기가 진성 골든크로스다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혹은 개별 종목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증해보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현재 여기에서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 차례 실패하고 다시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가 8월경에 다시 돌파했을 때는 고점이 낮았었지만, 이번에 마지막 돌파에서는 고점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종합지수의 중기적인 추세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리키는 방향처럼 일단은 추세는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현재 화면에서 현재 파란선으로 보이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수렴해 있는 지점을 지금 골든크로스를 내고 있는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일단 한 차례의 가성 골든크로스를 거쳐서 두 번째 시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한 차례 제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지수가 머지않아서 한 차례 조정받는 과정에서 다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 시점에서 한번 제데드크로스를 가볍게 낸 이후에 돌파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결정적 상승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대세론적 관점에서 만약에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이 그러면 과연 조정하기에 적합한 국면인가를 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지난번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한번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이 상단선을 현재 일목균형표상에 상단선을 맞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일단은 주봉상의 종합주가지수가 주봉상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일목균형표상의 상단선을 돌파한 경우에 이 상단선을 지지받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단선 지지만 유효하다면 일단은 지지 이후에 반등을 거쳐서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한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의 국면을 지난번에 대세 상승기의 국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세 상승기 국면에서 일목균형표상에서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음봉 조정 이후에 지지받고
돌파해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항상 대세 전환될 때는 두꺼운 구름층을 돌파해서 지지받고 상승해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일목균형표를 벗어나서 단순하게 주봉 차트상의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더 명확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가지수 주봉상의 그림을 현재 놓고 본다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주봉의 그림은 여기서 지난 대세 상승장, 즉 98년도 10월달부터 한 차례 상승 이후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고 재상승해서 20주 이동평균선에 지지받고 올라서 세 번째 지지에는 결국 대세가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는 일단 이 지지선이 유효한 상황에서 한 차례 트랩을 만들고 상승을 하였으나, 어떠한 경우에든 한 개의 파동이 만들 때는 20주 평균선을 반드시 한 차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것의 고점을 현재로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2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건드리는 조정파동은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만약에 이 시점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만약 하향하려는 흐름을 보인다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다시 한번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결정적 악재가 등장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일단은 손절매에 대한 대형선을, 현재 이 고점 정도에서 손절매에 대한 대형선을 염두에 둔 다음에 여기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흐름은 결정적 매수 국면으로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분석상으로서는 일단은 2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지점을 결정적 매수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흐름을 당분간은 상승 시에는 일단은 추세에 순응한 것은 바람직하나 일단은 당분간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자신의 전적인 에너지는 20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결정적인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실어서 지난 시장에서 소외당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시장 주류가 이미 시장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대세의 전환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대세가 2달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당하면서 왕따를 당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세가 바닥에 이르고 난 다음에 대세 전환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제가 일전에 여름에 한번 방송을 할 때 잭쇼크의 50% 법칙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50% 정도 하락하는 500 지점에서는 일단 우량주를 투자하고 중기적으로 묻어두고 기다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다소 황망스러운 질문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기가 명구스럽지만 당시에 삼성전자, 국민은행, 포항제철 이러한 어떤 우량주들에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그저 중기적으로 묻어두고 기다릴 줄 알았던 분들은 결국은 현재 다시 일정 부분 손실을 만회하였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삼성전자, 국민은행을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은 그 이전에 손실을 보았을 때도 그저 많이 손실을 본 분이 50%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었던 투자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즉,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값싸 보이고 싸 보이는 물건들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우량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들의 시장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어떤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 파동의 마무리가 내일이나 월요일쯤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방향을 정하겠지만, 만약에 한 파동의 마무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이라면 그럼 다음번 주도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지금같이 LG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매수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금 개별주를 사는 것이 맞은가? 아니면 소외되어 역배열 상태에 놓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배열을 거치면서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추세에 순응을 하되 조정이 어떤 시점이든지 조정이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10월 셋째 주가 넘어서는 지점을 대충 조정 시점 그때 이까지는 조정이 한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는 어떠한 종목을 지금 대응할 것인가, 현재 많이 올라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대세가 전환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종목을 고를 것인가라는 것을 지난 98년의 장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론적 시장 대응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지, 제가 어떠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추천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매수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가도 없습니다. 지난 98년도 주가지수 287포인트에서 주식시장이 대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지금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부분들을 보면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한 지점이 11월 초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때가 바로 12월 초순입니다.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는 지점이 99년 1월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을 지금 잘 살펴본다면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점, 이것이 현재 12월에 놓여있는 현재의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의외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당폭의 상승을 보인 다음에 조정을 받긴 하였으나,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로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을 보면 종합주가지수에 대비해서 이 종목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10월 중순에 이미 20일 이동평균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11월 초순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11월 말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주가지수보다 종합지수의 60일선 골든크로스보다 60일선이 200일선에 대한, 여기서는 240일선으로 남아있지만 200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보다 약 2개월 정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종합주가지수를 2개월 선행한 종목이다라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당시에 건설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정작 상승하는 시기에 와서 이 종목은 횡보 파동을 그리면서 실제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계속 소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은 종합주가지수와,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와 대단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11월 말, 60일 이동평균선이 12월 중순, 120일 이동평균선이 99년 1월 초에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와 시차가 유사합니다. 즉 종합주가지수와 골든크로스 시점이 유사한 업종이 됩니다. 이 업종은 정권업종인데 당시 우리는 이 업종을 이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서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와 지수 대비 평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앞에 건설업종은 종합주가지수 대비 2개월이 선행하였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황이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 여기 나타나는 증권업종은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평균 수익률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즉, 이후에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업종은 이 현재보다 보름 정도 늦은 시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종은 20일 이동평균선이 10월 말, 20일 이동평균선이 10월 말, 60일 이동평균선이 12월 중순,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99년 1월 중순으로 실제 건설업종보다는 보름 정도 늦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은 현재 이 골든크로스의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을 바라보았다면 최소한 종합 대비 한 발 늦은, 한 템포 늦은, 약 한 15일 정도의 템포가 늦은 종목이다. 즉, 종합주가지수가 추가 상승하는 폭에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줄 수 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서 나는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종합주가지수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종합주가지수와의 괴리를 보고 여기에서 미리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한 종목이다. 즉, 종합주가지수와의 괴리를 겨냥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증권업종은 인덱스 투자가 되는 거고, 건설업종은 이미 더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간 초과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시장의 조정 방향을 앞으로 암시해주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종목은 주가지수의 흐름을 판단한 다음에 뒤늦게 따라가서 종합주가지수와의 이격을 좁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한 만큼의 한 발 늦은 이만큼의 어떤 투자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단기, 중단기 매매의 어떤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트를 보면 현재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보다 거의 한 달 정도 늦은 템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11월 달 중순을 넘어서 돌파를 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은 12월 중순에 241선을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99년 1월 말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당연히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상당히 늦은 시차를 보이면서 상승을 한 다음 조정도 한 발 넣고 상승도 오히려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이 당시 60일 이동평균선의 중기 골든크로스라는 시점, 이 시점에서 만약에 투자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보다 늦지만, 한 달 정도 늦지만 향후에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보이든 상승을 보이든 최소한 지수 대비 이제는 초과 상승 가능한 업종이다. 이러한 투자 판단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 이 시점에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앞서 진행해 나간 건설업종이나 증권업종 그 외에 무역업종보다 지금 현재 이 업종의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 되는데, 왜냐? 한 달 정도 시차를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대세 전환이 241선의 상승 반전까지 확인이 된 시점, 61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진 시점, 이 시점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종목이 추세 전환이 되는 시장 흐름이라면 항상 이격은 메워진다는 관점에서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 상승 가능한 업종으로 보고
이 업종을 투자의 대상으로, 중기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필수 요인은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대비 한 달 정도 시차가 늦으면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장의 매수세가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던 모습이 되지만, 현재처럼 종합주가지수보다 한 달 정도 늦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제 이 업종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점에 가서 거의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량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앞에서 매물을 다른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동안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보유 필요에 지친 투자자들의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거래가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 종목에 대해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주도주 가능성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은 분명히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종이 당시 어떤 업종이냐면 은행 업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다른 업종을 하나 보면 종합주가지수보다 오히려 한 달 정도는 아니고 한 달 반이 늦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보다 한 달의 괴리율이 있는 아까 은행 업종보다 이 금고업종, 정금업종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앞의 것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11월 말, 6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것은 12월 초,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지점은 12월 말이고, 실제로는 480일 이동평균선은 차트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종합지수와의 어떤 괴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합과 한 달 정도의 어떤 시차를 두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앞서 은행과의 비교를 보면 같은 크로스가 늦고 같이 시차가 딜레이 되어도, 즉 다 같이 괴리가 있어도, 괴리가 존재해도 종합과 이 종목과 두 번째 업종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 과정은 이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로 돌아가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당시 90년 당시에 IMF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장 질서를 많이 흔들어 놓았지만, 만약에 은행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국민은행, 주택은행 이러한 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가 바로 절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절멸을 한다면, 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절멸을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살려야 한다는 어떤 절박성, 그 다음에 시대적 요청, 그 당시에 은행 업종이 살아야만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여건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은행 업종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펀더멘탈론적 입장에서 시장에서 은행이 반드시 좋아져야만 한다는 어떤 필연성 입장에서도 은행 업종은 주가 상승의 사유가 타당하나, 제일 마지막에 본 종금금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부실을 떠안고 처리되어야 할 종목들, 즉 후진적 금융 시스템으로 한국에만 있는 묘한 형태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1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종목들의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오히려 낮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판단은 앞서 건설업종, 증권업종, 무역업종, 은행업종, 종금업종, 업종을 다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투자 판단은 그렇다면 골든크로스 시점에서 은행업종에 투자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당시 98년도 대세 상승장에 1차 진성 골든크로스 후에, 진성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대세 상승의 1차 파동의 마무리 시점에서, 조정 파동에서 우리가 매집해야 됐던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 개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조정받을 시점에 은행업종, 특히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우량은행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 대단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앞서 상승하였던 거설업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하회하였고, 정권업종 투자는 시장 평균 수익률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무역 및 상사업종은 단계적으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였으나 나중에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금업종은 결국 마지막까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이러한 복잡한 이론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어떤 엘리어트 파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굳이 들지 않아도 이러한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그 당시 사례를 놓고 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가 비록 후행적인 사례, 즉 이미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지 못하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시니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기술적 분석가의 어떤 그럴듯한 파동론, 혹은 어떤 기술 분석가들의 어떤 그럴듯한 이론들, 혹은 어떠한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경제 이론들을 다 무시하고 일단 단순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이동평균선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최소한 주봉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시장의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만약에 다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나눠본다면, 지금 우리는 종합주가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해왔지 실제로 어떠한 종목들이, 그럼 어떠한 종목들이 종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코스닥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코스닥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한 상승은, 이제 상승 파동은 어렵다. 이유는 일단 대상승의 그늘이 너무 컸고, 두 번째로는 물량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비해서 반드시 코스닥의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시각은 저 역시는 아직도 견지하고 있지만, 현재 오늘까지 코스닥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대부분 현재 시장에서도 코스닥의 대세의 어떤 상승에 대한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닥도 이제 대세의 바닥을 벗어난 것만은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역시도 일단은 우리가 주봉상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은 크로스가 5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을 크로스하고 두 번 크로스하고 세 번째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래소보다 확인되지 않은 점은, 거래소는 진짜 골든크로스가 상회하였던 고점을 아직 코스닥에서는 고점을 상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진성 골든크로스인지에 대한 확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 기준으로 보면 진성 골든크로스의 조건은 최소한 상위 이평선을 두 번의 가성 골든크로스를 발생시킨 이후여야 한다. 두 번째, 마지막 진성 골든크로스는 대량의 거래와 함께 전전 고점을 돌파해야 한다. 이것이 대세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성 골든크로스라면, 현재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대세 전환의 완벽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는